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확률과 통계 개념센 페이지 52쪽 이거는 3단어 이제 확률로 넘어갔는데 확률로 넘어가기 전에 단어부터 배웁시다. 자, 페이지 52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시행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거는 행동한다라고 합시다. 똑같은 행동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나오는 결과의 집합이라고 부를게요. 시행 뭐라고요? 어떤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럼 그거를 내가 직접 수행하거나 아니면 옆에서 보거나,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하나 던졌습니다. 이럴 때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를 시행이라고 해. 또는 옆에서 던지는 걸 내가 봤어. 이것까지 포함해서 시행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몇 번 시행했다. 그럼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몇 번 했다. 뭐 주사위를 3번 연속으로 던졌다. 3번 시행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행은 어떤 행동을 하는 행위 또는 관찰을 시행이라고 하겠다. 단 조건을 똑같이 잡았을 때, 맞죠? 뭐 주사위가 뭐 삼각형 주사위, 사각형 이러면 안 되죠. 똑같은 모양의 주사위를 내가 3번 던졌다. 그럼 시행을 3번 했다.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표본 공짜가 안 써지냐? 표본 공간 이러면은 결과물들의 집합.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의 표본 공간에는 1, 2, 3, 4, 5, 6이라는 결과값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것들의 전체 모임을 표본 공간이라고 하겠다. 그럼 집합의 개념에서는 얘를 전체 집합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표본 공간. 나올 수 있는 모든 케이스를 다 집어넣겠다. 뭐라 그걸 표본 공간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3번.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거.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시행을 한 번 했을 때, 표본 공간은 1, 2, 3, 4, 5, 6. 내가 원하는 짝수의 모임, 짝수가 나올 확률. 내가 원하는 사건은 짝수라는 사건인 거야. 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건이라는 거는 그 표본 공간 안에 있는 특정한 부분 집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게 내가 구하고 싶어 하는 거를 사건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4번의 별표 치고요. 근원 사건이라는 거는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부분 집합들. 표본 공간에서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사건들을 근원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주사위 얘기해서 할 때는 근원 사건이 총 몇 개 등장해? 6개 등장하겠죠? 1인 근원 사건, 2만 갖고 있는 근원 사건, 띵띵띵띵, 6만 갖고 있는 근원 사건. 총 그래서 6개 등장을 해요. 자, 5번에 뭐였어? 전사건. 전사건은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10보다 작은 자연수가 나올 확률. 그럼 내가 원하는 사건은 10보다 작은 사건들인 거죠. 그러면은 표본 공간 전체를 내가 다 가져오라는 소리지. 이렇게 표본 공간 전체에 있는 원소를 가져가는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합니다.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공사건이라는 건 하나도 가져오지 못하는 사건을 말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음수의 눈이 나올 사건 또는 뭐 두 자리 자연수가 나올 사건 이러면 이제 공사건이 되겠죠. 표본 공간 안에 그런 원소의 개수를 갖고 있는 그런 사건은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이제 명칭들이야. 이제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문제나 설명을 할 거야. 근데 근원 사건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을 하는데 저게 고등학교 확률에서는 저 근원 사건이라는 얘기가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왜?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선 모든 사건의 근원 사건은 다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근데 현실의 문제로 넘어왔을 때에는 저 근원 사건이 달라지죠. 왜? 개인의 취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빨간 공이 있고 파란 공이 있어.
하나를 가져갈 확률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빨간 공을 가져갈 확률이 2분의 1. 파란 공을 가져갈 확률이 2분의 1. 내가 개인적으로 빨간색을 좋아해. 그래요? 그럼 빨간색 100%겠죠.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서 빨간색을 내가 100% 가져갈 거 아니야. 그러면 근원 사건이 깨진 거야. 그러니까 페이퍼상으로 확률을 구할 때에는 저 근원 사건이라는 개념이 사실 그렇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맞춰줄 거니까. 알겠죠? 근데 현실의 문제로 넘어왔을 때에는 저것 때문에 확률을 구하는 이 변수들이 좀 많아진다. 어쨌든 원론적인 얘기를 할 때에는 이 근원 사건이라는 개념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 알겠죠? 근원 사건의 기대도가 다 같아야 돼. 내가 1을 뽑을지 2를 뽑을지 3을 뽑을지가 달라지면 안 돼. 늘 동일한 마음, 그 기대도로 뽑아야 돼.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는 확률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알겠죠? 네. 자, 넘어가 봅시다. 명칭 아직도 안 끝났어. 53쪽. 페이지 53쪽 아직 명칭 안 끝났습니다. 이제 합사건. 우리가 사건이 뭐였죠?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특정 상황을 사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사건 A의 확률을 구하겠습니다. 사건 B의 확률을 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면은 두 번 이제 53쪽에 합사건이란 얘기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합 사건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A라는 사건이 소수야. B라는 사건이 짝수야. 그럼 A라는 사건의 원소는 총 2, 3, 5, 3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짝수는 2, 3, 2, 4, 6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A 합 B 합사건은 두 개의 합 집합을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2, 3, 4, 5, 6이다라고 풀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곱 사건도 있거든. 근데 곱 사건을 집합에서는 교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사건과 B 사건의 곱 사건이다 라고 표현을 하겠다. 괜찮아요? 그럼 이거를 집합의 개념으로는 교집합으로 풀면 되겠다. 우리 문제 요 예시로 보면은 뭐로만 해결하면 돼? 이 하나가 존재하겠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주사위 얘기로 하면은 A랑 B의 곱사건의 확률은 6분의 1이겠죠. 그런 거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아직은. 네. 그래서 두 가지 명칭 배웠고, 배반사건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 되는 거야. 그래?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에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 A랑 B를 배반사건 관계에 있다. A랑 B는 배반사건이다.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알겠지? 네, 그래서 요거 기억하면 잘 안 쓰는 단어야. 배반이라는 단어가 잘 안 쓰이긴 해. 알겠지? 그래서 배반사건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겹치는 부분이 없을 때 두 사건을 배반사건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알겠냐고. 그래. 그 다음에 여사건이 있는데 여사건은 A라는 사건의 여사건이라고 표현을 해. 집합 개념으로 얘는 여집합 개념이겠죠. 반대되는 값들이라고 부르면 되겠다. 그러면은 A라는 사건이 소수야. 그러면은 A의 여사건은 뭐겠어요? 소수가 아닌 것들이겠죠. 전사건 표본 공간 중에서 A가 아닌 1, 3, 4, 5, 6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아직까지 명칭 배운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52쪽과 53쪽을 눈으로 쓱 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단어들과 개념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 53쪽은 집합과 같이 연관해서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다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지? 자,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페이지 54쪽 문제 번호 17번 가볼게.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았을 때 2의 배수 A라는 사건은 2배수라는 사건이죠. 그리고 B라는 사건은 3배수라는 사건이다. 괜찮습니까? 총 표본 공간에 얼마나 적혀 있어? 표본 공간에는 1부터 10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건이 2의 배수니까 2, 4, 6, 8, 10이라고 써 있고 B라는 사건은 3배수니까 3, 6, 9까지 적혀 있는 거죠. 됐어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질문 A 교 B, A 교 B, A랑 B의 곱사건을 구하십시오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A랑 B의 곱사건은 겹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호가 집합 기호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데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니까 6 하나만 쓰면 되겠다. 괜찮지? 자, 2번. A 합 B의 여, 즉 A와 B의 합사건의 여사건을 구하십시오라는 뜻이야. 근데 집합 기호잖아. 그래서 집합 기호를 그대로 다 쓰면 돼. 그래서 드모르간을 쓰면 되겠지. 확인할 수 있겠어. 그래서 그냥 전체를 구하자. 자, 그러면은 일단 A 합 B가 A랑 B를 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가 아닌 거잖아. 그래요?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어렵지 않고 3번 가볼게. 3번. 사건 A와 배반인 사건의 개수. 자, A라는 사건이 뭐예요, 지금? 2의 배수, 즉 짝수죠. 그럼 배반 사건이라는 거는 짝수가 아닌 것들의 모임이겠지. 겹치면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1부터 10까지 중에서 짝수를 싹 다 버려버리면 되겠네. 그래요? 짝수를 다 버려버리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몇 개? 2의 5승이라고 부르면 되겠어? 괜찮지? 4, 8, 16, 32. 그래서 32개. 그럼 A와 배반 사건 관계에 있는 사건들은 총 몇 개가 있다? 32개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지금 우리가 확률과 통계를 배우고 있지만 사건이라는 개념이 집합 개념과 완전히 똑같아. 그래요? 그 정의 자체가 사건이라고 부르는 게 뭐뭐뭐의 모임이야. 그러니까 그게 집합이랑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집합 기호를 정확하게, 집합의 성질들을 정확하게 쓸 수가 있다. 괜찮습니까? 네. 자, 넘어가서 페이지 55쪽. 네, 요건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요 정도 수준은. 자, 페이지 55쪽. 저기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이제 확률인데, 페이지 55쪽 이제 확률인데, 확률을 P라고 써요. 그래서 사건 A의 확률이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PA라고 쓰면 사건 A의 확률. 괜찮습니까? 자, 정확한 정의는 NS분의 NA라고 써 있어. 여기서 말하는 이 S라는 게 표본 공간 전체 케이스. 괜찮죠? 여기서 A라는 게 내가 원하는 사건. 괜찮아? 근데 여기서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아까 근원 사건이라는 얘기를 했잖아. 근원 사건이라는 게 뭐예요?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사건들을 근원 사건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자, 이 문제로 해볼게. 확률 A를 구하십시오라는 얘기는 표본 공간이 1부터 10까지가 있죠. 그럼 1부터 10까지인 표본 공간에 근원 사건의 개수가 몇 개예요? 10개겠죠.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를 카운팅하는 거니까. 즉 그냥 원소의 개수를 셌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근데 굳이 확률에서는 근원 사건의 개수를 셌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 근원 사건이라는 게 원소 하나를 의미하고 있는 거니까. 집합으로 생각하면은 원소의 개수, 확률을 생각하면 근원 사건의 개수라는 표현을 쓰는 것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여기가 10이 될 거고 A라는 사건의 근원 사건의 개수가 5개죠.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괜찮아요? 이렇게 푸는 게 수학적 확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는 확률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여태까지 쭉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풀었던 확률이 이거야. 전체 분의 내가 원하는 거. 주사위 하나를 던졌어. 표본 공간에 1, 2, 3, 4, 5, 6. 6분의 짝수의 개수 2, 4, 6. 3개. 6분의 3. 2분의 1. 이런 식으로 풀었어 여태까지. 자, 넘어가서 18번 가볼게. 자, 문제 번호 18번 가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자,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총 케이스가 몇 가지예요? 6 곱하기 6이죠. 맞습니까? A라는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6가지. 서로 다른 주사위. B라는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6가지. 이걸 동시에 던졌어. 그럼 전체 케이스는 곱의 법칙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6 곱하기 6. 그래서 분모가 36. 괜찮아요? 네, 그래서 분모는 고민하지 말자.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의 개수는 고민하지 말자. 그랬지? 그래서 1번 질문. 서로 같은 눈이 나온다. 서로 같은 눈은 11, 22, 66. 내가 원하는 사건의 개수가 총 몇 개예요? 6가지겠죠. 그래서 1번의 답 36분의 6이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야, 문제가 쉽죠? 나도 알아. 문제 쉬운 거. 그래도 칠판은 좀 쳐다보자. 알겠죠? 자, 2번 가볼게요. 자, 서로 다른 두 눈의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10일 이상이래. 10일 이상이래. 근데 우리가 주사위니까 알 수 있잖아. 맥스 값들의 합은 10이라는 거. 그러면 10일 이상이라는 건 10일이거나 12 두 가지 상황밖에 없겠죠. 13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 그러면 11을 만드는 케이스가 5, 6, 6, 5. 괜찮습니까? 12를 만드는 케이스가 6, 6. 총 몇 가지 상황? 3가지 상황. 괜찮아요? 그러면 전체가 36인데 내가 원하는 사건의 개수가 몇 개예요? 3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12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다. 가로 3번 가볼게. 나온 두 눈의 곱이 제곱수가 되겠습니다. 라고 되었어. 자, 제곱수라는 건 1제곱, 2제곱, 3제곱, 66에 36이죠. 그러니까 맥스 값이 66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4제곱, 5제곱, 6제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의 모임이겠죠. 자, 1제곱을 만들어내는 모임은 뭐랑 뭐밖에 없어? 1, 1밖에 없죠. 여기서 1개. 자, 2제곱은 4죠. 2제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케이스는 1, 4, 4, 1, 2, 2. 총 몇 개? 3개. 자, 9를 만들 수 있는 케이스는 3, 3밖에 없죠. 네. 자, 16을 만들 수 있는 케이스는 4, 4밖에 없나?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주사위니까 1부터 6까지의 후보군들 중에서 2, 3, 4, 4, 4.
25도 1개, 36도 1개. 그래서 1, 2, 3, 4, 5, 6, 7, 8. 내가 원하는 사건의 개수는 몇 개? 8개. 괜찮습니까? 약분해가지고 얼마로 쓰면 돼? 9분의 2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런 류의 문제가 이제 확률과 통계가 조금 지저분한 거지. 왜? 내가 이 문제를 풀 줄 알아. 근데 하필 내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얘를 2로 카운팅했어. 답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배움에 있어가지고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가장 큰 전제는 꼼꼼하게 빠짐없이. 알겠습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 줄 아는데 저거 하나 빼먹으면 틀리는 거야. 알겠어요? 이건 대수 파트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푸는 문제들이 아닌 거야. 우리가 기본 아이디어하게 식을 세워놨으면 그걸 이제 카운팅하는 문제라고. 알겠어? 저걸 못 세면 안 돼. 저걸 세야 돼. 물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선은 마련을 해야 되겠죠. 여기선 제곱수라고 했으니까 1제곱, 2제곱, 6제곱까지 한번 써본 거지. 그래서 이 파트에 맞게 세는 거. 이런 건 연습을 할 수 있는데 직접 세는 건 그날 자신이 꼼꼼하게 세야 됩니다. 제가 10 거의 막 강사 초반 때 이쪽을 잘 몰라가지고 동영상 강의를 봤거든. 그때 EBS 강사 거를 봤는데 그때 어떤 강사가 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20분 동안 10번을 하더라고. 꼼꼼하게 빠짐없이 세세요. 난 얘기를. 아, 그렇구나. 세야 되는 문제예요. 알겠지? 이걸 안다고 다 맞힐 수 있는 건 아니야. 18-2번 하나 시켜보겠습니다. 돼요? 되죠? 자, 넘어가서 19번 가볼게. 19번 가보자. 1, 2, 3, 4, 5, 6. 1, 2, 3, 4, 5, 6. 6개 카드가 적힌 6개 카드 1열로 나열할 때, 첫 번째. 자, 쟤를 1열로 나열할 때, 그러니까는 분모가 얼마야? 1, 2, 3, 4, 5, 6이라는 서로 다른 6장의 카드를 1열로 나열할 때 이게 전체 케이스죠. 6팩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분모는 6팩이네. 분모는 6팩이니까 제발 720이라고 쓰지 마. 알겠지? 약분으로 갈 거니까. 내가 원하는 1번 질문. 1, 2, 3이 이웃할 때 1, 2, 3이 이웃하는 확률을 구하면 경우의 수를 세면 되겠죠. 그래요? 1, 2, 3을 이웃하게 놓으면 4, 5, 6. 그래서 총 몇 개를 돌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4팩을 돌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묶여있던 1, 2, 3을 돌리면 되겠죠. 3팩이라고 쓰면 되겠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3팩이니까 5분의 1이라고 답을 쓰면 되겠다. 괜찮아요? 제발 저런 거 계산한 다음에 약분하지 마. 알겠지? 그냥 풀어 써서 약분할 거야. 자, 2번 가볼게. 분모는 고민하지 말고 6팩. 괜찮죠? 자, 2번. 3이 적힌 카드와 4가 적힌 카드가 양 끝에 올 확률. 내가 원하는 사건은 3과 4가 양 끝에 놓으면 되겠죠. 양 끝이 이렇게 버전이 몇 개 있어? 2개 있는 거죠. 버전이 2개 있는 거야. 그래서 3과 4는 났어.
이제 몇 장만 더 넣으면 되는 거야. 4장만 더 넣으면 되는 거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얘랑 6, 5, 얘랑 3. 그래서 얼마? 15분의 1이라는 확률을 구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어렵지 않게 두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확률의 기본인데 우리가 요 분자라는 내가 원하는 사건의 개수를 세는 게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하에서 배웠던 맨 마지막 단원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 지식과 그 다음에 1단원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순열, 여러 가지 조합에 카운팅하는 능력들을 다 분자에 적용시켜야 되는 거야. 알겠죠? 네. 19-2번만 시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20번 가볼게. 자, 흰 공이 몇 개 있대요? 흰 공이 5개 있고요. 빨간색이 3개 있고 검은색이 2개 있습니다.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 공이 몇 개 있어? 10개죠? 그래요? 내가 밟아. 상자에 흰 공이 5개만 있다고 생각을 하자. 내가 넣었어. 내 손에 공이 몇 개가 느껴져? 전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이놈들. 5개가 느껴지잖아. 생각을 해봐. 상자 안에 똑같이 생긴 흰 공 5개를 넣었어. 내가 손을 넣었어. 만져져. 몇 개야? 5개라고. 아니 이게 5개잖아. 내 손에 지금 몇 개가 있어? 느껴져. 5개. 얘가 다른 거잖아. 아니 그 똑같은 거 5개를 지금. 그럼 하나냐? 상자 안에 이 생각을 해야 돼. 잘 봐. 상자 안에 근데 이런 거지. 흰 공을 뽑을 확률은 이런 거지. 그건 확률인 거고 내 손에 느껴지는 공은 몇 개야? 5개. 5개. 그럼 흰 공 5개, 빨간 거 3개, 검은 거 2개 넣었어. 그럼 상자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내 손에 느껴지는 공이 몇 개야? 이게 생각이 안 돼? 3개. 아니, 야, 생각을 해봐. 상자에 내가 공 몇 개 넣었어? 내가 눈을 갖고 이렇게 몇 개야? 서로 다른 10개라고. 그러니까 하얀 거지만 서로 다른 거라고. 이게 돼?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라고. 공이 3개 있구나. 3C가 아니라고. 이 분명히 10개라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10개라고. 그래? 느껴져? 그래. 3개를 동시에 꺼냈대. 그럼 분모가 얼마야? 그렇지. 10C3. 왜? 10C3. 10C3. 10개 중에서 3개를 뽑았다. 서로 다른 10개라고 카운팅이 돼야 되는 거야. 알아들어? C의 정의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았다. 지금 얘는 분모를 10C3으로 쓸 거라고. 그럼 10개가 서로 다른 10개여야 돼. 이걸 알아들어야 된다고. 그 지금 10개야. 서로 다른 10개라고. 내 손에 10개가 느껴지니까. 그치? 그래요. 여기서 분모는 됐어. 고민하지 마. 알겠지? 첫 번째 1번.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 그럼 이제 흰 공만 뽑으라고 강요를 받았잖아. 흰 공이 몇 개야? 5개 중에 3개를 뽑는 거라고. 내가 원하는 1번의 사건은 흰 거 3개만 뽑은 거니까 다른 건 없는 거야. 5개 중에서 3개를 뽑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느껴져? 그러니까 10개 중에 3개인데 흰 거 3개를 뽑았다. 서로 다른 흰 거 5개 중에서 3개를 뽑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 알겠죠? 고마워.
그럼 얘는 10, 9, 8, 3팩을 5, 4, 3, 3팩이니까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약분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뭐야? 5, 2, 10 지우고요. 3 지우고 4. 그래서 1번 답은 얼마예요? 12분의 1이라는 값을 쓸 거라고. 제발 약분으로 풀어. 제발 부탁이야. 계산하지 마. 자, 2번. 분모는 어쩔 수 없이 10시 3이야. 알겠지? 꺼낸 공이 빨간 거 2개, 검은 거 하나. 자, 그럼 이 판에서 빨간 거는 2개 뽑고요. 검은 거는 하나 뽑습니다. 괜찮아? 근데 연속으로 동시에 뽑아야 되겠죠? 곱하기로 답을 쓰는 거야. 됐어? 네, 그러면은 얘는 10, 9, 8, 3, 2, 1이고요. 얘는 3, 얘는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잖아. 그래서 3, 3은 9. 괜찮아? 그리고 2는 4니까 이렇게 남았어. 괜찮아? 그래서 답이 얼마예요? 20분의 1이라는 값을 쓸 수가 있겠다. 3번. 꺼낸 공 중 흰 공이 2개일 확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었습니다. 자, 흰 공이 2개래. 10시 3이야. 분모는. 흰 공이 2개면 일단 흰 공은 2개를 뽑아야 되겠죠. 나머지 하나는 빨간 거에서 뽑는 경우와 검은 거에서 뽑는 경우 2가지 버전이 있다. 이 2개가 같은 사건이야? 절대로 같이 발생할 수 없는 거죠. 흰 거 중에 빨간 거 하나, 흰 거 중에 검은 거 하나. 이게 같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더하기 법칙으로 각각의 답을 써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3, 2, 10, 9, 8. 얘가 얼마냐? 얘는 30이고 얘는 얼마냐? 얘는 20인가? 그게 50이죠. 그럼 얘가 5 곱하기 10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얘랑 얘 하나는 지울 수 있겠죠? 쉽게 가자. 얘랑 얘 지우고 얘랑 얘 지워서 12분의 5라고 답을 쓰면 되겠다. 저 다음 계산하는 건 뭐 다 풀어놓고 약분을 하든 그때 지우든 어쨌든 나오긴 하겠지. 하지만 부탁인데 약분 개념으로 풀자고. 알겠지? 계산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12분의 1, 20분의 1, 12분의 5 이렇게 세 가지 값을 다 일일이 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서 흰 거 5개라고 이게 같은 게 아니야. 다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느껴지잖아, 진짜. 5개가 느껴지니까. 다른 거라고. 자, 20-1번. 이건 다 해보자. 20-1번에 2개, 20-2번. 총 3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페이지 59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통계적 확률이죠. 이거 직접 구한 거야. 잘 봐. 내가 무한히 많은 상자에 무한히 많은 빨간 공과 무한히 많은 하얀 공을 집어넣었어. 그래서 내가 하나를 뽑았어. 빨간 공이 나올 확률? 2분의 1. 100개라고 할게. 미안해. 자, 100개야. 자, 빨간 거 100개 들어있고 흰 거 100개 똑같이 들어있어. 그래요?
빨간 공을 뽑을 확률이 2분의 1. 하얀 공을 뽑을 확률이 이건 수학적 확률이야. 그쵸? 근데 내가 직접 뽑아봤어. 뽑았더니 첫 번째 뽑으니까 흰 공 나왔어. 두 번째 거 뽑으니까 흰 공 나왔어. 내가 100번을 뽑았거든? 100번이 다 흰 공이 나왔어. 그래요? 그러면 빵이죠. 빨간 공이 안 나왔잖아, 끝내. 그래요? 실질적으로 해본 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통계적 확률이 100% 수학적 확률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트라이하는 횟수를 늘릴수록 통계적 확률이 점점 더 수학적 확률에 근사된다. 알아들었어? 처음에는 내가 10번 뽑았어. 100번이면 안 되지. 10번 다 흰 게 나왔어. 그러면은 제로잖아. 혹은 한 번만 나왔어. 10분의 1이잖아. 2분의 1이 아니니까 틀렸지. 하지만 계속 뽑는 횟수를 늘릴수록 통계적 확률은 점점 더 수학적 확률에 근사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럼 통계적 확률은 상상을 하지 말고 나와 있는 데이터를 잘 읽어보고 그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자, 문제 번호 21번 가볼게. 다음 표는 독감 환자 100명에게 같은 치료제를 매일 일정 양씩 투여하였을 때 치료제가 투여되는 기간에 따라 완치되는 환자 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치료제를 투여한 환자가 처음 투여한 후 5일 이내 완치. 표를 잠깐 그리면 3일 투자 4, 5, 6, 7, 8 이렇게 투여를 했고요. 환자 수가 6, 12, 26, 38, 1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5일 이내죠. 맞습니까? 100명에게 투자했대, 100명. 그러면 전체 케이스는 100명이죠. 그래요? 근데 5일 이내로 저걸 세는 거야. 그러면 6, 12, 26. 괜찮아요? 이건 표를 보고 푸는 거예요. 나와 있는 숫자를 보고 쓰는 거야. 알겠지? 우리가 최종 질문이 5일 이내 완치될 확률 100명을 조사했대. 100분의 5일 이내 완치된 환자 수를 더하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걸 다 더하면 얼마? 44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분해서 25분의 11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 괜찮습니까? 네. 통계적 확률을 구한 거예요. 그렇지? 제약회사는 뭐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까? 네. 넘어가 봅시다. 옆에 뭐라고 써 있어? 기하적 확률. 이건 그림으로 풀란 얘기야.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확률은 총 3가지 버전이 있어요. 수학적, 통계적, 기하적. 수학적 확률은 아이디어하게 푸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통계적 확률은 내가 직접 구해보는 거고. 그럼 기하적 확률은 내가 카운팅을 할 수 없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가장 흔한 설명이 관역의 화살표, 관역에 화살 집어넣는 확률이야. 요 지름이 1이고요. 요 지름, 반지름이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명사수가 있대. 판에는 무조건 집어넣는데. 화살을 쏘면 판에는 무조건 집어넣는데. 10발을 쐈대. 오케이? 한 발만 쏘자. 한 발 쏴서 색칠된 부분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십시오. 넓이를 셀 수는 없잖아. 그치? 화살이라는 거는 포인트니까 넓이가 없어요. 오케이? 여기 들어갈 확률을 구하래. 전체 넓이분에 색칠되어 있는 넓이. 괜찮아? 이게 기하적 확률이에요. 그래서 얘는 얼마의 확률로? 4분의 1의 확률로 화살표를 화살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셀 수 없는 개념일 때에는 기하적 확률을 풀 거야. 알겠지?
셀 수 있는 개념일 때에는 통계적 확률을 풀겠죠.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셀 수 없는 단위 중에 가장 흔한 게 시간입니다. 시간은 셀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냥 1시간, 2시간, 1분. 시간은 흘러가는 거잖아. 학교 시험 문제가 이거 요 정도라고 나올 거라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알겠지? 이거를 풀 수 있다고 우리가 학교 시험을 잘 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것도 그쵸? 네. 이건 그냥 기본이니까 알려주는 거잖아. 여러분들 이론책 공부했다고 내신 다 맞아요? 아니잖아. 네. 쌤보다 더 어렵게 나오는 게 내신 수업이잖아요. 네. 자, 볼게요. 자, 번개역에서 12시에서 1시 사이에 만난대. 얘를 0시라고 부르고 하나라고 부르자. 괜찮지? 자, 근데 먼저 온 애가 20분밖에 안 기다린대. 그러면은 3분의 1만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먼저 온 애가 X야. 늦게 온 애가 Y야. 이 갭이 3분의 1보다 작으면 만난 거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누가 먼저 온지 모르니까 절대값 X 빼기 Y가 3분의 1이라고 하는 20분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럼 만난 거지. 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근데 X라고 하는 지우가 어쨌든 올 수 있는 시간적 한계치는 0시부터 1시까지잖아. 그래요? Y라고 하는 상현이가 오는 한계치는 0부터 1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얘를 지우축이라고 부를게. 얘를 상현이 축이라고 부를게. 그러면은 0, 1, 1. 이게 전체 판이죠. 이 밖으로는 안 오는 거지. 지우가 11시 50분에 안 와. 그렇게 설정해 놨으니까. 지우가 1시 10분에도 안 와. 그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전부가 이 한 칸이야.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해석하는 건 마이너스 3분의 1 크거나 같은 x 빼기 y 3분의 1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식 하나, 이렇게 식 두 개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괜찮아? 첫 번째 식을 볼게. 첫 번째 식을 보면 y는 x 플러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래요? x 플러스 3분의 1을 쓸 수 있어? 그림에서? 야, 얘들아, 너희들 눈을 갑자기 직선의 방정식 눈으로 바꿔봐. 직선의 방정식 눈으로 바꿔봐. 그럼 y가 x 더하기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은 x 더하기 3분의 1이 의미하는 게 뭐야? 요렇게 되는 직선이겠죠. 저거랑 같거나 밑에 있대. 상현이라고 하는 y는 지금 우리가 축을 어떻게 잡았어? 위아래로 잡았지. 얘가 좌변에 되어 있는 x 더하기 3x라고 하는 녀석보다 같거나 밑에 있대. 이렇게 체크가 되겠지. 그래요? 두 번째 식은 x 더하기 x 빼기 3분의 1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지나가는 거겠지. 저것보다 y라고 하는 높이가 위쪽에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될 수 있겠지. 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근데 우리가 이거를 연립 부등식이라고 부르죠. 오케이? 그러면은 1번에 체크된 부분과 2번에 체크된 부분의 공통된 부분만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네. 그래요? 전체 넓이가 얼마야? 1이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넓이만 분자에 쓰면 되겠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얘는 여기가 3분의 1이잖아. 여기가 3분의 1이고 여기가 3분의 2겠지. 3분의 2의 곱은 얼마예요? 9분의
4. 9분의 4를 2로 나눈다면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그래요? 그럼 얼마야? 9분의 4니까 1 빼기 9분의 4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깜짝이야. 우리 색칠하는 부분을 찾는 거라고. 근데 9분의 4는 비어있는 부분의 넓이잖아. 왜 이래 나한테? 나한테 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1분의 9분의 5 해서 9분의 5라고 풀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이게 클래식한 기하적 확률 문제입니다. 알겠지? 학교에서 이 동그라미 간역판 나오잖아. 그럼 쉽게 나온 거고, 이런 식으로 서술로 나오면은 어렵게 나온 거고. 서술로 나온 거를 식으로 바꿔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알겠지? 3분의 1이라고 말했던 놈아. 알아들었니? 네. 좀 쉬었다 할게요. 자, 넘어가서 진행해보자. 페이지 62쪽 가볼게. 페이지 62쪽. 우리가 기하적 확률은 어떻게 푼다고요? 그치, 넓이로 풀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문제 번호 2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ABCD에서 내부의 점 P를 찍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얼마래? 10이래. 한 변의 길이가 10이래. 그럼 전체 넓이가 얼마예요? 분모가 100이다. 됐어? 고민하지 말자. 그랬을 때 삼각형 삼각형 PBC가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래. 자, 둔각과 예각을 구별하는 기준선이 뭐예요? 직각이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직각은 원주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B, C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하나를 이렇게 그려. 저 선상에 있으면 직각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 저 선상보다 위에 있으면 예각, 이 선상보다 아래에 있으면 둔각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둔각이 될 수 있는 P의 위치는 저 색칠되어 있는 반원 안에만 있으면 되겠다. 근데 알겠지만 라인에는 넓이가 있어 없어? 없죠? 라고 부를 수 있겠어? 오케이. 그러면 이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5인 원의 절반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25파이의 절반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확인할 수 있겠어? 그래서 200분의 25파이라고 쓰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약분이 어떻게 돼? 8로 되죠. 그래서 8분의 1 파이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어렵지 않죠?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를 이제 예각의 넓이를 구하십시오라고 하면은 1 빼기 제를 하면 되겠지. 라고 물어볼 수 있겠어? 네. 자, 넘어가서 63쪽, 페이지 63쪽. 이제 당연한 얘기들을 한 번 더 써봤어. 어떤 사건 A의 확률은 0부터 1 사이에 있다. 당연한 얘기죠. 확률이라는 건 1이라는 게 맥스 값이죠. 1.2의 확률을 갖고 있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죽는다의 확률이 얼마야? 1인 거예요. 100% 1. 1.2% 이런 건 1.2의 확률로 사람이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사건은 0부터 1 사이에 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사건의 확률이 1인 거죠. 그러면 공사건의 확률은 얼마예요? 0이 되겠다. 당연한 얘기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넘겨봐. 페이지 64쪽에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써 있거든. 확률의 덧셈 정리가 뭐냐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합 사건의 확률을 구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게 풀었으면 어쨌든
전 사건의 그러니까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의 개수분의 A 합 B의 개수라고 구할 수도 있어야 돼. 그래? 왜? 여기를 내가 뭐 이거지. 뭐 더 이상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가 요 녀석을 쪼개서 생각해 볼게. 저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A라는 녀석의 개수에서 B라는 녀석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A교 B의 개수를 하나 빼주면 되겠지. 여기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 A의 확률, B의 확률에서 A교 B의 확률을 한번 빼주겠다라도 해석할 수 있겠다. 이해돼요? B가 확률인 거예요. 네.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집합에서 나왔던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은 플레이죠. 그래요? 그래서 요걸 A 합 B라고 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쭉 풀었어. 네? 이렇게 계산한 게 A의 확률. 이렇게 계산한 게 B의 확률. 이렇게 계산한 게 A교 B의 확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면 덧셈 정리 또한 집합의 유한개수의 원소의 개수,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세는 거랑 연관지어서 문제가 나올 수 있겠네. 받아들일 수 있겠어? 네. 우리가 A교 B가 공집합인 걸 뭐라고 부르죠? 배반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그러면 A랑 B가 하필 배반이었대. 그러면 결과값을 어떻게만 구하면 돼? 두 확률 사건의 확률의 합의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얘가 0일 거니까. 배반이 되겠죠? 문제 23번 가볼게.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20개의 구술 중에서 한 개를 뽑을 때 사건 A 3배수라고 부를게. 사건 B 4배수, 즉 3배수 또는 4배수 A 또는 B의 확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물어볼 수 있겠어? 질문은 확률 A 합 B를 물어본 거죠. 그럼 덧셈 정리를 통해서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A교 B의 확률을 빼주면 되겠지. 그래요? 지금 1부터 20까지니까 1부터 20까지니까 확률 A라는 건 20분에 6개 들어있죠. 괜찮아? 확인할 수 있겠어? 20분에 4의 배수라는 건 몇 개 들어있어? 5개 들어있어. 괜찮습니까? 네. 자,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예요? 12. 그럼 1부터 20까지 중에 12의 배수가 몇 개 들어있어?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덧셈 정리에 의해서 다음처럼 답을 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얼마? 그렇지. 2분의 1이라는 결과값을 얻어올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머릿속에 이 식은 참 잘 있어. 왜? 수학 하에서부터 계속 저거는 잘 기억해 왔던 식이야. 맞아요? 네, 좋아. 여러분이 23-3번 하나 시켜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를 수화에서도 많이 풀어봤어요.
생각이 안 나면 저요. 저 당당한 표정. 숙제만 해오면 참 이쁠 텐데. 넌 맥스 값도 못 구하겠니 혹시? 응. 그래요? 응. 너두니? 기억났어? 수 하이즈 동안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물티슈 아니에요 이거. 알콜 티슈인데? 얼굴만 닦지 마. 왜? 나와? 나와? 뭐가 되긴 돼? 자, 두 사건 A, B가 A의 확률은 3분의 1이고요. B의 확률은 2분의 1이래. 이랬을 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확률 A 합 B죠. 그럼 A 더하기 B 마이너스 A 곱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요? 자, 그럼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물음표잖아. 그래요? 자, 맥스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가 가장 조금이면 되겠지. 가장 조금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벌려놓으면 되잖아. 최대한 벌려놓으면 벌어지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지. 이게 세상의 전부라고 치자. A라는 사건이 3분의 1을 이렇게 차지해. 그래요? B라는 사건은 이렇게 절반을 차지해.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빼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저게 답이야. 그럼 이게 6분의 5라는 맥스 값을 얻을 수 있겠지. 그래요? 최소값이라는 건 가장 많이 빼면 되죠. 가장 많이 빼는 사건은 B 안에 A가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면 되겠지. 그래서 얼마를 빼면 되는 거야? 3분의 1을 빼면 되겠지. 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니값은 얼마? 2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가장 조금 겹치는 경우, 가장 많이 겹치는 경우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자, 넘어가서 24번 가보겠습니다. 자, 수학 경시대에 출전할 학교 대표 2명을 선발하는 시험에 2학년이 몇 명 나갔대? 5명이 나갔고요. 3학년이 몇 명 나갔대? 7명이 응시했습니다. 이때 대표로 뽑힌 두 학생이 같은 학년일 확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학년이래. 그러면은 자, 문제에서 A라는 사건을 2학년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래요? A라는 사건이 2학년이야. B라는 사건은 3학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확률 A라는 건 총 응시 인원이 몇 명이야? 12명이야. 12명 중에서 대표 몇 명 뽑는 거야? 2명 뽑는 거야. 그래요? 근데 2학년에서 2명이 뽑힌 경우겠죠. 확률 B는 12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3학년 중에서 2명을 뽑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럼 이제 우리는 어쨌든 저쨌든 응시 인원 중에서 2명을 뽑았는데 같은 학년에서 뽑힌다. 그러면은 2학년에서 뽑히는 경우와 3학년에서 뽑히는 경우를 다 신경 쓸 필요가 있겠죠. 라고 놓을 수 있겠어?
근데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은 무슨 관계에 있어? 배반 사건 관계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확률 A 더하기 확률 B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 이거야.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12C2분의 10 더하기 7C2는 얼마예요? 21이라고 답을 쓰면 되겠다. 괜찮죠? 자, 나는 이러고 넘어가도 돼. 너희들은 꼭 계산해서 숫자로 답을 써야 됩니다. 알겠죠? 24-3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한 문제 남았어. 점점 야, 그리고 이게 딱 절반이야. 한 학기 끝난 거야. 네, 저희 학교 2학년 때 하지 않았나요? 네. 2학 아니요. 너 못 알아들었지? 아, 뭐라고 알아들었는데? 모르죠. 지우 말을. 네? 벽이 너무 많어. 우리 반엔 벽이 너무 많어. 너 집에서 숙제 한 번도 안 했지? 지금 이거 있는 건 다 지금 수업 시간에 하는 거네. 저기에 풀려 있는 문제들은. 아니 근데 여기는 거기는 붙잡혀 있을 때 아니야. 우리가 불러서. 돼? 응.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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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 왜안 보지? 자, 흰 공이 몇 개 있대요? 5개가 있고요. 검은 공이 몇 개 있대? 4개. 노란 공이 몇 개? 3개. 어쨌든 총 몇 개 있어? 1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을 때 3개가 모두 같은 색일. 자, 흰 거 뽑는 3개랑 검은 거 뽑는 3개랑 노란 거 뽑는 3개가 배반이죠. 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배반이야. 그래서 확률 흰 거 더하기 확률 검은 거 더하기 확률 노란 거라고 풀겠네. 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12개 중에서 몇 개 뽑았대? 3개 뽑았대. 근데 검은 거에서 3개 뽑는 경우와 3개 뽑는 경우와 3개 뽑는 경우에 합으로 답을 쓰면 되겠다. 라고 풀 수 있겠습니까? 네. 답이야. 알겠지? 안 풀리는 사람들은 반성해. 아니 저 12C 3에 62층 뭐 놀랍지도 않아 이제. 문제를 읽었을 때 이게 배반인지 아닌지가 카운트 돼야 되겠죠. 그래서 덧셈 정리를 쓸 때 A 교 B의 확률이 0인지 아닌지를 캐치하면 되겠습니다. 여사건의 확률 1에서 빼겠다. 여집합과 똑같이 풀면 되겠죠. 전체 확률은 언제나 얼마다? 1일 거니까 내가 원하는 사건의 여사건은 1 빼기 A의 여사건 1 빼기 A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전체가 언제나 1일 거니까.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할게. 할 수가 없어 설명을. 자, 25번 가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 적혀있는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3장을 뽑았대. 분모가 얼마야? 10C3. 10C3. 맞습니까? 고민하지 말자. 이랬을 때 소수가 적힌 카드가 적어도 한 장. 적어도의 밑줄. 이제 알죠? 적어도 반대 개념으로 풀겠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10장 중에서 3장을 뽑는데 소수가 적어도 한 장의 반대, 소수가 없는 걸로만 구성된 거.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9, 10. 얘가 소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뺄 거야. 소수가 적어도 하나 있다. 소수가 없는 것 중에서만 뽑힌 거를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이라고 바꿔 쓰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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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고 얘랑 얘랑 3이라고 써서 (6분의 5)라는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쉽죠? 네. 근데 이거를 여사건은 즉 여집합의 확률로 풀지 안 풀지에 대한 힌트는 3년 동안 여러분들 귀에 떡지게 앉아 있잖아. 적어도라는 단어가 보이면 수학에서는 반대 개념으로 풀겠다. 그게 제일 편해. 물론 오리지널하게 풀어도 돼. 소수가 하나 들어있는 경우, 2개 들어있는 경우, 3개 들어있는 경우 나눠서 생각해도 됩니다. 그럼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반대 개념으로 풀겠다. 25-3번 시켜볼게요.